당신의 전성기 오늘. 안녕하세요. 당신의 전성기 오늘의 이익선입니다. 대부분 가족이 있고 집이 있고 착실하게 연금을 붓고 직장에서 정년까지 일하면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다고 믿고 살아가죠. 하지만 어느 날 일본 NHK 취재팀은 그동안 숨겨져 있던 비참한 노인들의 현실을 담은 노후 파산이란 다큐멘터리를 방영하며 어쩌면 노후는 우리가 상상한 것과는 다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노후 파산에 이른 사람들은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에게 일어났고 어느 정도의 예금이 있고 자기 소유의 집이 있으며 연금도 빠짐없이 부었고 돌봐줄 자식이 있었지만 순식간에 노후 파산으로 떨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일본에 이어 고령사회에 접어들고 있는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특히 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이 1위인데 과연 안심할 수 있을까요? 잠시 후 똑똑 50플러스 재테크에서는 알아두면 좋을 개인 파산, 회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10월 19일 수요일 당신의 전성기 오늘 출발합니다.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 장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가 다 잡아줍니다.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눈누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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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받으세요. 안 돼요. 손예진은 운전 중이에요. 타이카와 함께 눈누난나 현대해상.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새 차 살 때는 장기 렌터카 SK 똑똑한 장기 렌터카 똑똑한 가격 주유소 할인 SK 똑똑한 장기 렌터카 꼭 비교해보세요. 가격도 혜택도 SK 렌터카에서. SK 똑똑한 장기 렌터카. 네, 당신의 전성기 오늘입니다. 앞서 신승훈 처음 그 느낌처럼 듣고 왔죠? 10시 19분입니다. 중년은 삶의 중심, 세상의 중심이죠. 이 중년들의 마음을 살짝 엿보는 코너 오늘의 중심. 이번 주 만화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어떤 주제 나올지 거리에서 만난 중년들의 목소리입니다. 그 시대는 둘력 은하철도 999 그거고 우리 애들 시대 때는 베르사유 궁전 그것도 많이 보여주고 달려라 하니 그런 많이 봐. 아니 이렇게 울 때 이렇게 막 밥하고 이럴 때 애 못 보니까 그냥 이거 텔레비 봐 이러고 밥하고 뭐 하고 막 이랬지. 하면 그러면 애들이 정신없이 곧 쳐다보고 이러니까. 얘가 지금 27인데 웨든피치 또 포켓몬스터 여자애라 공주풍 좋아했네. 남자애는 막 싸우는 거 좋아했을 건데 TV 앞에 앉아갖고 자기 동생이랑 둘이서 틀어놓고 집중했었지. 계속 그것만 봤었지. 엄마는 딴 거 못 보게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은하철도 9995 그거지. 아들만 둘 태권브이 맞은가지? 응. 38년이죠. 내가 그런 시절 있었나. 내가 지금은 손주를 보고 있으니까 그런 시절이 있었나 싶으네. 요새 보면 뽀로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최고 그 옷만 입고 다니니까 유치원도 그거 입고 잠잘 때까지 그걸 입으니까. 네, 오늘은 자녀가 좋아하는 만화에 관한 내용을 좀 여쭤보고자 합니다. 은하철도 999 태권브이를 자녀가 봤다고 하시는 분은 연세가 도대체 어느 정도나 되신지. 네, 저 어렸을 때 봤던 이상한 나라의 포를 저 아이도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다시 그걸 틀어주는구나 하면서 공감대가 형성이 된 적이 있었는데요. 요즘 자녀가 무슨 만화 좋아합니까? 어떤 만화 권하셨나요? 자녀들이 좋아하는 만화. 애니메이션 중에는 일본의 미야자키 하야오의 애니메이션 많은 분들이 좋아를 했고 또 자녀들에게 권하기도 합니다. 워낙 좀 뛰어나니까요. 또 그 외에 다른 만화들도 이거 좋다야 봐라 이렇게 하신 적도 있을 것 같고 오히려 자녀가 이거 정말 재밌어요 보세요
하는 경우도 있겠죠. 자녀들이 좋아하는 만화가 궁금합니다. 샵 0945 우물정 09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나 사진 문자 100원입니다. YTN 라디오 전용 앱 예스를 깔면 전 세계 어디에서나 무료로 이용 가능하세요. 문자 주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상품이요. 유러피안 스타일의 감성 플라워 압구정 이니스 플라워에서 10만 원 상당의 꽃바구니, 탈모 전문 쇼핑몰 아이다모에서 마이너스 2도 두피토닉, 그리고 선정능을 품은 도심 속 특급 호텔 라마다 서울에서 숙박권과 스파 이용권도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또 애니메이션 만화 하면은 또 빼놓을 수가 없죠. 겨울왕국의 주제곡 이디나 멘젤이 부른 Let It Go. 정말 이 노래 외운 아이들이 참 많았고 덕분에 우리 아이 영어 실력 늘었다라고 뿌듯해 하시던 부모님들도 꽤 계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네, 이디나 멘젤이 부른 영화 겨울왕국의 주제곡 Let It Go 듣고 왔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만화 애니메이션 여쭸더니 이제 답들을 주셨어요. 9180님이 제가 어릴 때 태권브이를 재밌게 봤는데 6살, 9살 두 아이를 키우며 얼마 전 개관한 태권브이 센터를 다녀온 후 저는 추억에 잠기고 아들 둘은 태권브이를 좋아하게 돼서 자녀와 아빠 사이에 공감대가 생겼습니다. 그 태권브이 주제곡이 참 기백이 넘쳤어요. 달려라 달려 이렇게 되죠.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7941님, 제 조카는 명탐정 코난을 정말 좋아했는데요. 주인공 코난과 제 조카가 너무 닮았거든요. 안경까지요. 그리고 4471님, 저희 아이들은 소년탐정 김전희를 그렇게 보더라고요. 탐정이 되려고 그러나 이렇게 주셨습니다. 자, 저희 문자는 샵 0945 우물정 0945번입니다. 그 아이들이 좋아하는 만화 그리고 애니메이션 그렇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개그맨 이홍렬입니다. 간혹 제가 오래도록 진행자로서 사랑받을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떤 분은 항상 열심히 들어주고 공감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돋보이게 만들려고 노력했기 때문이었다고 칭찬을 해주십니다. 이런 라디오를 만났습니다. 바로 94.5MHz YTN 뉴스 FM. 당신을 돋보이게 할 라디오, 당신을 생각하는 라디오 94.5 YTN 뉴스 FM입니다. 대한민국 사장님, 노란우산 공제는요? 있잖아요 안심이, 있잖아요 기쁨이, 있잖아요 내일이, 있잖아요 행복이, 있잖아요 사장님께, 있잖아요 노란우산, 든든한 희망이 있잖아요. 노란우산 공제가 소기업 소상공인의 희망이 되겠습니다. 서경석, 이금희도 함께 사장님을 지켜드리는 희망자산 노란우산 공제. 오늘이 좋다. 내가 좋다. 당신의 전성기 오늘. 네, 당신의 전성기 오늘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10시 29분입니다. 매주 수요일에 만나는 똑똑 50 플러스 재테크. 자, 오늘은 어떤 얘기가 준비되어 있냐면요. 신용불량, 개인 파산과 관련한 자세한 정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튀김할 땐 행복해표, 볶음할 땐 행복해표, 요리할 땐 꼭 행복해표, 부침할 때 행복해표, 구이에도 행복해표, 행복해표 해표 식용유, 행복을 요리할 땐 해표 식용유. 어릴 적 할머니 손에 맡겨진 준우의 얼굴엔 커다란 종양이 자라고 있습니다. 치료를 위해 황급히 올라온 사회. 하지만 할머니와 준우가 지낼 곳은 비좁은 고시원뿐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항암 치료가 필요하지만 정부 보조금만으로는 생활조차 쉽지 않습니다. 지금 월 2만 원의 정기 후원으로 준우에게 희망을 전해주세요. 후원 문의
1599-0300 1599-0300 굿네이버스 1.2, 1.4! 입출금 통장에 1.4% 금리! 이게 말이 됩니까? 저 박상현이 금메달 딴 것처럼 은행도 노력하면 금메달급 금리 할 수 있다. SC제일은행 마이플러스 통장. 자유출금에 11월까지 가입하면 연세전 최고 1.4%에서 최저 0.1%, 잔액별 금리 등은 상품 설명서 및 홈페이지 참조. SC제일은행. 맛있는 건 먹고 싶고 먹고 싶은 건 비싸고 비싸면 부담되니까 모두 맛있는 피자를 드실 수 있도록 피자헛 모든 프리미엄 피자 할인. 방문 포장 40%, 배달 레스토랑 30% 할인. 11월 30일까지 맛있는 건 참지 마세요. 1588-5588 피자헛. 야, 너 밤새 얼굴에 무슨 짓 한 거야? 야근하고 같이 퇴근했는데 너만 왜 얼굴에서 빛이 나? 진짜? 이런 말 듣고 싶다면 자기 전에 제이준 마스크팩 붙이고 딱 15분. 내일 더 빛나는 마스크 제이준. 너 제이준 한 거지? 내일 달라질 겁니다. 매주 수요일은 100세 시대를 맞아 편안한 노후 준비를 위한 똑똑 50플러스 재테크. 오늘 좀 안타까운 얘기도 포함되어 있죠. 점점 늘어나는 수명으로 고령화 시대에 맞물려 노후 빈곤 문제가 더 심각한데요. 노후 파산이란 말까지 등장합니다. 여기에 경기 둔화로 늘어나는 노인들의 신용불량, 개인 파산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오늘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와주신 분은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민생경제위원회 금융부동산 팀장 백주선 변호사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시간이 좀 짧습니다. 그래서 네. 이 요약을 좀 하면서 질문을 네,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가계부채로 인해 고생한 분들이 참 많으신데요. 특히 예. 은퇴 후에 이 고통받는 분들 도대체 어느 정도나 되시는지, 얼마나 힘드신지 궁금합니다. 일단 노후 파산이라고 해서 그 노후에 사실은 소득이 부족하거나 그 안전장치가 부족해서 이제 고생하시는 분들을 약간 이제 비유적으로 말한 표현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우리나라는 이제 그 실제로 파산하는 전체 인구 중에 한 3.9% 정도만이 노후 파산이라고 볼 수 있어서 네네. 아직 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닌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 그 한계 가구 즉 굉장히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서 무엇인가 이제 빚 조정을 채무 조정을 해야 될 단계에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가구가 정부 발표만 하더라도 134만 가구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렵고 이것은 네. 전반적으로 경제 정책이 잘 안 돌아간다고 볼 수 있고 전 계층이 전 세대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지금 가지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대출을 생활을 위해서라도 이제 하게 되는 그러면서 약간 이제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구조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1금융권의 낮은 금리는 거의 관련이 없다면서 이분들한테. 대부분 뭐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에서 채무가 많다고 들었습니다만. 뭐 예컨대 뭐 1등급에 3등급까지는 은행에서 적절하게 대출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 네. 그리고 상환 능력 즉 빚을 갚을 능력도 충분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네. 그 이하의 특히나 이제 뭐 6등급, 7등급 이하의 계층에서는 사실은 대출을 할 만한 여력이 아닌 것인데 네. 달리 이제 대출 외에는 그 소득을 보전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네. 대출을 하게 되고 이미 이제 빌릴 때부터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부족했고 그 상황이 안 되니까 계속 연체에 빠지고 이게 누적되다 보면은 이제 파산회생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주로 이 대출을 받는 곳이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구조적인 상황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금융권 내지 3금융권은 대출 이자도 상당히 높고 대부업체 같은 경우는 27.9%의 이자 부담을 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신용등급 얘기하셨는데 몇 등급까지 있습니까? 10등급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10등급은 최하위 등급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출이 안 되는 정도인가요? 그것도 이제 등급을 나눈 것은 은행이 내부적으로 대출을 할지 말지 여부를 결정하고 네. 대출을 한다면 이자율을 얼마나 할지를 이제 판단하기 위한 자료이지 10등급이면 무조건 대출이 안 된다 이렇게 볼 수는 그건 없고요. 아니군요. 네. 그리고 뭐 정부의 또 정책 자금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대비해서 조금 상환 능력이 부족하더라도 빌려주고자 하는 자금이 있기 때문에 등급이 낮다 무조건 대출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채무자들이 추심의 고통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날 수 있는 채무자 대리인 제도라는 것이 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채권자들은 이제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에게 채권을 대신해달라고 의뢰를 하기도 하고, 네. 신용정보 회사를 통해서 채권 추심을 의뢰하기도 하고, 네. 그리고 위임직 채권 추심인이라고 해서 개인인 그 추심업을 하는 사람에게도 그 위임을 맡겨서 추심하기도 하는데, 채무자는 그 온갖 전화라든지 방문을 다 이제 스스로 감수해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이제 채무자로서도 고통스럽고, 그 기본적인 인권의 침해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아서, 네. 물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이나 미국에 다 있는 제도인데, 예. 채무자가 네. 나의 그 채권 추심에 대응하기 위해서 대리인을 선임하고 그 사실을 서면으로 채권자 내진 채권 추심자에게 통지하면, 네. 그 다음부터 이제 채권자나 채권 추심자는 채무자에게 직접 말, 글, 음향, 네. 물건 이런 거를 전달 못하고 대리인에게만 대리인에게. 해서 채무자의 상황이 어떠한지, 변제 계획은 어떠한지, 못한다면은 파산이나 회생 계획은 어떠한지 이런 것들을 이제 문의할 수 있도록 해서 채무자가 좀 생활의 안정을 취하면서 그 채권 추심에 응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장치입니다. 이 추심, 말이 좋아 추심이죠. 독촉이고 공갈 협박 아닙니까? 옛날에 이런 거 당해보신 분들 정말 고통스러웠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냥 뭐 구두발로 뭐 방에만 올라 들어오고, 네. 뭐 딱지를 붙이고 뭐 험한 말 하고 이랬던 과거에. 예, 예. 요새도 글쎄요, 뭐 형식은 달라졌을지 모르지만 기본 분위기는 똑같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 정도까지 가면은 형사처벌이 명백히 되는 대상이고 특별법이 없더라도, 다만 이제 특별법에서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서는 그런 형법상의 폭행이라든지 뭐 공갈 아니면 그 협박 이 정도까지 이르지 않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독촉 전화를 해서 네네. 생활을 곤란하게 한다거나 네. 어떤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면은 그것도 이제 별도로 네. 처벌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채무로 힘들어하는 분들, 이런 분들 도와주는 제도가 있다고요? 예. 뭔가요? 결국은 이제 빚이 너무 많아서 갚을 수 없게 되면 어떻게든 이걸 정리를 해야 됩니다. 네. 그것을 전문 용어로는 잘 알려진 용어인데 채무 조정 절차 내지 채무 재조정 절차라고 하고, 네. 우리나라는 법원을 중심으로 전개가 되고 있고, 네. 법원에서는 이제 파산이나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서 주로 개인이 안고 있는 과중한 빚을 정리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 채무 조정 제도 중에서 왜 법원에 신청하는 개인 회생, 개인 파산, 예. 참 많이 듣는 단어거든요. 네네. 무슨 차이인가요? 일단 전제 조건은 동일한데 무엇이 동일하냐면 빚이 너무 많아서 현 시점에서 다 갚을 수 없다. 이게 전제이고, 네. 파산은 그리고 장래 소득도 지금 보장할 수가 없다. 현재 직업도 없고 자산도 부족하다. 그랬을 네네. 때는 바로 내가 지금 돈을 다 갚을 수 없다라는 상태를 선언하고 그리고 나머지 채무에 대해서는 그 탕감을 받는, 면제를 받는 절차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개인회생은 똑같이 지금 빚이 많아서 다 갚을 수 없는데 내가 직장이 있거나 네네. 그리고 사업하는 게 있으면 그 소득을 통해서 빚을 좀 갚을 수는 있다. 다 갚지 못하지만. 네네. 그런 경우에는 우리 지금 법으로는 5년 동안 빚의 일부를 나눠 갚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면책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현재의 소득으로 다 빚을 못 갚는 건 동일한데 장래 소득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조금 그 전개되는 방법이 좀 달라집니다. 그럼 그 면제받는 범위에 있어서 그 개인 파산의 경우에요. 예. 이자라든가 대부업체의 빚까지도 면제받습니까? 모두 다 받는 건가요? 법원을 통한 파산 제도는 그 빚의 연원이 무엇인가를 따지지 않고 개인한테 빌린 그 채무, 네. 그다음에 은행, 그리고 뭐 대부업 다 되고요. 다만 세금, 네. 조세 부분은 면책이 되지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제가 만약에 빚을 진, 그래서 갚게 된 사람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예. 저는 개인 파산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왜? 다 면제받으니까. 이렇게 되면은 도덕적 해이가 있다, 이렇게 사람들이 걱정하거든요. 아, 네네. 그 부분을 많이 염려하시는데,
만약에 이제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을 몰래 빼돌려 놓고 이 뭐 파산이든 회생이든 들어오겠다라고 네네. 하면 이제 그거는 이제 법적으로 처벌받는 범죄니까 아하. 그건 이제 처벌을 받는 것이고요. 네. 그렇지 않은 즉 정말 열심히 노력했지만 경제적으로 불온해서 파산 상태에 있다면 그건 가급적 파산을 통해서 빨리 정리해 주는 게 좋고 네. 다만 그 장래에 벌어질 소득이 있는 또 조건이 된다면 그건 그것대로 그 일정 기간을 나눠 갚는 방식으로 해서 전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채무자의 상태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지 의도적으로 이걸 바꿀 수는 없고 법원의 이제 심사 과정을 통해서 법원을 통해서 또 꼼꼼하게 확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우려할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여기서 있습니다. 추가 질문이요. 네. 늘 열심히 살고 사치하지 않고 네. 세금을 내고 네. 국민으로서의 도리를 다하면서 그 관리를 철저히 해서 경제 관리를 잘해서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네. 근데 역으로 네. 사치하고 네. 군에 맞지 않은 생활을 하고 네. 그렇게 해서 낭비를 하고 파산에 이른 사람을 도와줘야 됩니까? 네. 이런 거가 있습니다. 이 전제는 채권자는 아무것도 모르고 바보고 네. 채무자가 막 속이거나 자기가 돈을 함부로 빌려 써서 이런 그 빚을 못 갚는 상태에 왔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데 사실은 채권자는 매우 현명하고 똑똑합니다. 네. 그래서 이 채무자는 돈을 빌려줄 때 여러 가지를 판단하죠. 갚을 수 있는지 없는지 어느 정도 이자를 받으면 적정할지 네. 전문가로서 그다음에 이익을 위해서 영리를 위해서 활동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 어떤 결과냐면 채무자가 돈을 빌려갔는데 못 갚게 된 상황이 되었다. 그것이 그리고 범죄를 통해서 빼돌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그에 대한 그 위험 네네. 이 위험은 충분히 그 채권자가 감당해야 되고 감당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대로 불운했고 네. 그리고 상황이 좋지 않은 그런 분들이 이제 신청을 합니다. 근데 그 신청 절차가 도저히 뭐 너무 힘들어서 네네. 대리를 통하지 않고 할 수가 없다라든가 네. 그러면 좀 별로 효과가 없지 않겠어요? 까다롭거나 비용이 들거나 이렇습니까? 일단 비용 자체는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그 비용 이제 법원에 내는 비용은 민지 때도 이제 몇천 원 수준이고 다만 파산의 경우 파산 관제인에게 파산 관제인 비용으로 30만 원을 내도록 되어 있는데 이 돈마저 없는 경우에는 그 법률 구조를 통해서 법원을 통해서 법률 구조를 받을 수도 있고 네. 법률 구조공단을 통해서 법률 구조를 받을 수도 있고 서울시나 성남시 등의 그 금융복지 상담센터를 통해서도 상담 후에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한번 해결할 수가 있고 그리고 전 또 한편 이렇게 생각합니다. 변호사이기도 하고 파산에 대해서 이제 많이 하다 보니까 사람이 죽을 때 장례비용을 좀 챙겨놓고 죽어야 되는 것처럼 이건 이제 경제적으로 한번 죽는 거거든요. 네. 다만 경제적으로 죽는 것이 살아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살아나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그를 통해서 경제 활동을 원활하게 국민 경제 전체를 좋게 하기 위해서라도 그 파산하거나 회생할 비용은 좀 남겨놓고 그거 쥐고 마지막 정리를 해야지 그거까지 탈탈 털어놓고 나면 그야말로 이제 막막해지는 것이고 그렇죠. 악순환에 빠진다 그렇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혹시 이 빚으로 고통받는 사람 모두 다 신청할 수 있습니까? 개인회생이나 그렇습니다. 개인 파산. 좋군요. 네. 회생이나 뭐 파산 신청하면 법원이 다 받아들여주나요? 아니면 또 일일이 또 심사를 다 해서? 심사를 합니다. 이제 파산이나 회생 신청에 적정한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고 그리고 파산은 파산의 선고는 뭐냐면 이제 빚을 다 못 갚는 상태에 있다 이것만 확인하는 것이고 개인의 경우에는 이 파산 선고 받아서는 큰 의미가 없고 그 나머지 채무에 대해서 면책을 받는 과정 그게 중요하고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 그 적정한 사유가 있는지를 다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 악용하는 사람 있습니까? 물론 뭐 제도 남용이 없다고 할 수는 없고 네. 그런 뭐 예들을 왕왕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차원의 균형 감각을 놓고 보자면 어쨌든 그 대출 과정에서의 심사 의무 그리고 빚을 갚지 못했을 때 그 위험 그것은 그 영업자인 채권자 금융기관들이 책임을 지는 것이라서 그건 투자자 책임 원칙에 비춰보더라도 뭐 당연한 것이라 네. 범죄적인 부분은 처벌해야 되겠지만 그 외의 부분은 경제적 손실은 채권자도 충분히 감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혹시 이런 개인 파산이나 회생 절차를 이용했던 분이 나중에 혹시 기록 같은 게 남아서 두고두고 좀 불이익을 보거나 이런 일이 생기진 않습니까? 면책 정보는 파산 면책이 되거나 개인회생이
개시되고 뭐 변제기가 인가되면은 삭제가 되는데 그런 연체가 돼서 파산 회생 절차가 들어갔다. 이런 것들은 기록이 좀 남는데요. 그것도 한 5년 정도 지나면 다 삭제가 되고 중요한 것은 연체돼 있는 상태에서는 계속 신용정보가 악화됩니다. 신용등이 악화되고 네. 더 개선되지 않는데 파산 면책을 하면 그 상태가 이제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다음부터 은행과 뭐 금융거래 특히 이제 예금 거래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다시 신용을 회복시킬 수 있고 등급이 올라가면 그 범위 내에서는 다시 대출도 할 수 있고 신용카드도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연체인 상태로 두는 것보다는 파산 회생 절차를 거치는 것이 이 신용 회복 측면에서 신용 등급 부분에서도 채무자에게 유리합니다. 네. 0896님이 개인 회생 후 면책 결정 받았습니다. 신용카드는 언제쯤 발급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주셨어요. 예, 그것은 이제 신용카드 회사한테 문의를 해봐야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전제는 연체되어 있지 않은 상태, 빚이 정의되어 있는 상태. 그것은 어떤 방식으로 금융기관과 개별적으로 협의를 하던 아니면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서 워크아웃을 하던 법원을 통해서 파산 회생 절차를 거쳤던 그 절차를 거쳐서 이제 빚이 이제는 문제되지 않는 그 상황이 전제가 돼야 되고 일정한 금융 거래가 형성이 되었을 때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정부의 정책적으로 네. 뭐 소액의 경우에서는 카드를 발급받도록 또 지원하고 있기도 하기 때문에 일단 그 발급받고자 하는 그 신용카드 회사에 문의를 해보시는 게 그렇군요. 가장 빠를 것입니다. 0348님이 2년 전 파산 후 면책이 결정되고 땅이 경매로 넘어가는데 소득세가 발생해서 파산은 했지만 세금 연체로 경제활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부분이 아까 지금, 그 얘기시네요. 예, 세금은 안 지금이 그게 이제 된다. 난감한 부분인데요. 네, 예. 국가는 절대 자기가 받을 권리를 포기하지 않고 법에서도 조세 채권은 면책되지 않는 걸로 명시가 되어 있어서 네. 그거를 다른 이제 소득 활동을 통해서 갚거나 갚지 못한다면 계속 그 체납 처분을 받게 돼 있어서 당장 어떤 뾰족한 방법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다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 소멸시효 제도가 있기 때문에 네. 조세 채권도 이 파산 회생 절차를 통해서는 없어지지 않지만 예컨대 5년 기간 동안 체납 처분 절차가 진행되지 않거나 이 일부라도 변제되지 않고 5년이 지나면 그 조세 채권도 소멸하게 됩니다. 네. 그걸 이제 그 정도의 이제 시간과 그 경과를 이제 봐야 될 것 같고요. 파산이나 회생 절차로는 이것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아니 이러다가 또 세금조차 5년만 버티면 안 내도 된다.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내도 된다라는 게 아니라 재산이 있으면 네. 그 국가가 체납 처분 절차를 통해서 추심을 하게 됩니다. 아하. 추심을 하게 되는 네, 것이고 네. 그걸 이제 그 적법하지 않게 제3자에게 돌려놨다 하더라도 그걸 이제 소송 절차를 통해서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재산을 찾아와서 그 추심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말처럼 간단하고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렇군요. 질문이 많은데. 4874님, 부모님이 주택담보대출로 집을 사서 살고 계신데 만약에 상환하지 못하고 돌아가시면 어떻게 됩니까? 재산과 빚이 다 상속이 되는데요. 그 상속을 포기할 수 있고 한정 승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정 승인이 뭐냐면 내가 물려받은 재산 범위에서만 빚을 갚겠다. 내 재산, 그러니까 그 상속받은 재산 외에 내 재산으로 빚까지 책임지지는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한정 승인이고 그 절차를 통해서 그 빚은 일정 범위로 막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더 많은 말씀을 좀 들어야 되는데 일단 그 핵심적인 오늘 주시고자 하는 정보는 주셨거든요. 예. 자, 마지막으로 은퇴를 앞두고 과도한 빚이나 추심으로 힘들어하는 분들께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과도한 빚이 생기는 이유는 다양할 수가 있는데 저는 너무 이제 빚이 많다고 무력감에 빠져 있거나 죄책감에 빠져 있을 필요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네. 지금의 이제 그 채권 채무 관계는 전문 채권 기관, 금융기관과 소비자의 관계이기 때문에 소비자로서 자기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고 파산 회생이라는 것도 법이 정한 자신의 권리이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 권리를 행사해서 이 악순환에서 벗어나는 것이 그 채무자에게도 좋고 채권자도 그 사안을 정리할 수가 있고 끄밀 수가 좋은 것이고 국가 차원에서도 채무자에게 그 재정이 덜 투입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회적인 효용 측면에서는 높기 때문에 오히려
파산회생 절차에 들어가는 것이 들어가지 않는 것보다 훨씬 현명하고 어떻게 보면 그것이야말로 도덕적 의무를 다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네. 그 부분을 유념하셔서 적극적으로 이 채무조정 절차를 찾으시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똑똑 50플러스 재테크 지금까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금융부동산 팀장 백주선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오늘 아이가 좋아하는 만화 애니메이션 여쭤봤습니다. 7253님, 얼마 전 톰과 제리를 보는 초등학교 3학년 막내딸이 톰과 제리를 보더니 요즘 만화 같지 않고 아주 웃기다면서 좋아하더군요. 시대는 지났지만 어릴 적 제 느낌과는 똑같은 것 같습니다. 하셨고. 아, 그렇군요. 0219님, 아기 공룡 둘리는 영원히 잊혀지지 않아요. 끝날 때마다 엉엉 울면서 엄마 둘리 끝났어 하고 울던 딸이 결혼했어요. 4668님, 33세 아들 둔 아버지입니다. 아들 어렸을 때 머털도사 녹화해서 보여줬는데요. 1976님, 40대 초반 애청자예요. 아들이 7살인데 뽀로로, 타이어, 폴리 보던 요즘엔 카봇, 또봇의 터닝 메카드 열광합니다. 7770님. 라디오에서 벤베라베로 주제가 사람이 되고 싶다 하고 외치던 소리가 30년 지난 지금도 생생합니다. 정말 오래된. 8636님. 흑백TV를 아톰과 황금박쥐를 아들과 어렸을 때 보셨다고요? 정말 아주 옛날 만화부터 요즘 최근 만화까지 두루두루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자 주셔서 고맙습니다. 0219님과 1976님 두 분께 저희가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에 함께한 당신의 전성기 오늘 아이고 노래 조금밖에 못 들려드립니다. 박성신 한 번만 더 들려드리고요. 내일 오전 10시 10분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